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만나게 돼서 오늘은 특별히 영어실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좀 더 스마트하게 여러분에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형 화면 준비해봤는데 좀 잘 수업 들어보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할 거는 문화 변동에 대해서요. 이제 문화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리고 문화가 변해가는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 변동은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문화 변동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문화가 변동한다는 말은, 즉 문화의 의미 생각해 보면은 문화가 뭐였어요? 문화란 우리의 생활 양식의 총체, 즉 모든 생활 양식을 의미했지. 즉 문화가 변한다는 말은 우리의 생활 양식 자체가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생활 양식은 어떻게, 왜 변할까? 먼저 내부적 요인, 문화가 변하는 내부적 요인이 있는데, 내부적 요인이라는 것은 외부, 우리 사회 바깥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떤 원인이 발생해서 문화, 우리 생활 양식이 변한단 말이야.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화 요소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없던 게 새롭게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 뭐라 하죠? 이런 거를 발명이라고 하죠. 즉 스마트폰 이런 거는 원래 없었지만은 새롭게 만들어낸 거죠. 이게 발명이죠. 두 번째, 이미 존재했지만 알려지지 않았어.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를 찾아내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발견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부적 요인은 크게 발명과 발견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삶이 엄청나게 변화됐죠. 우리의 친구들 만나는 문화, 아니면 배달 문화, 쇼핑 문화, 이런 게 다 바뀌었지. 그런 게 발명으로 인한 문화 변동이에요. 발견 마찬가지죠. 석유의 발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석유는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거죠. 그걸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죠. 이렇게 내부적 요인으로는 그게 발명과 발견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내부적 요인 외에도 다른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줘서 문화가 바뀔 수도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즉 우리 사회와 다른 사회가 직접 만나서 뭔가 전해지는 거야. 직접 만난다고 해서 그를 직접 전파라고 해요. 즉 천주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천주교를 전파하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게 되는 거고, 그게 직접 전파예요. 두 번째는 직접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문화가 전파되는 것. 그럼 뭐겠어? 간접 전파예요. TV든 라디오든 이 매개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간접적으로 와서 전파가 되는 거. 헐리우드 영화를 통한 미국 문화 전파. 즉 우리는 직접 미국에 가지 않고 미국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미국 문화를 알 수 있는 거지. 쟤들 햄버거 좋아하는구나. 쟤들 밥 대신 빵을 먹는구나. 영화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간접 전파예요. 세 번째 거는 조금 특이해. 문화가 전파되긴 전파되는데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디어만 들어와서,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게 자극하는 거. 즉 아이디어를 통해서 뭔가 발명하게, 뭔가 만들어지게 자극한다고 해서 세 번째는 자극 전파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북아메리카 체로키 인디언들은 원래 말만 있었지 언어가 없었어요. 근데 백인들의 알파벳을 활용해서 그들만의 문자, 조금 이제 그들만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거, 알파벳이라는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그게 자극 전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도교, 동학 농민운동 들어봤죠? 그 천도교가 만들어진 것도 원래 없던 것에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유교, 불교, 도교, 그래서 아이디어를 또 와서 이거 종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특히 종교 같은 사례가 이런 자극 전파가 얘가 많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처음부터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이집트의 종교들, 불교의 종교들, 거기서 아이디어를 조금씩 나와서 만들어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우리가 자극 전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이 있었고, 그리고 내부적 요인으로는 발명, 발견, 외부적 요인으로는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가 변할 수가 있다. 그럼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가? 문화의 변화 모습에는 여기서는
이제 접촉해서 변한다고 해서 접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변하는 거 말고 외부적 요인이 자극을 해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변할 때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가 접촉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라고 해서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화 접변의 양상은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 첫 번째는 기존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만났는데 그게 융합해서 뭔가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퓨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두 문화가 만나서 새롭게 만들어졌다, 두 문화가 퓨전했다. 퓨전이 영어 한글로 하면은 융합이죠. 그래서 첫 번째 양상은 문화 융합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햄버거와 밥이 만나서 밥버거가 만들어지는 거, 이게 대표적인 문화 융합 사례가 되겠죠. 뭐 문화 융합 사례는 뭐 밥버거 외에도 굉장히 많겠지. 이렇게 뭐 김치 파스타 만나서 김치 파스타가 만들어지거나, 특히 음식 쪽에 이런 게 많겠죠. 뭐 복식 같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복과 서양의 복식이 만나서 뭐 계량 한복 같은 게 만들어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문화 융합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양상은 기존 문화 요소가 있었는데 새로운 게 들어왔어. 근데 우리끼리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사라지고 새로운 거 남는 거지. 새로운 걸 더 좋아해서. 이런 걸 우리가 문화 동화라고 해요. 한쪽으로 동화되어 버린다. 동화되어서 우리 거는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한복을 입었지. 근데 서양의 복식 문화가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지금 어떻게 한복을 입어요? 서양 복식 문화를 따라요. 지금은 서양 복식 문화를 따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문화 사라지고 새로 들어온 것으로 우리가 동화되어 버린다. 두 번째 양상은 문화 동화라고 해요. 세 번째는 공존, 같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것 있고 새로운 게 들어왔는데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게 그냥 함께 존재한다. 뭐 우리가 원래 전통적으로 식혜를 먹었고 새롭게 콜라가 들어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식혜도 먹고 콜라도 함께 마시고 있죠. 이런 거 우리가 공존 또는 뭐 병존이라고 하기도 해요. 함께 존재한다. 근데 이렇게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반발하는 경우도 있어. 보통 원치 않게 들어왔을 경우에 반발이 나겠지.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원래 머리 기르고 남자들도 상투를 따왔죠. 근데 서양식 복식을 일제가 강요함으로써 머리도 자르고 양복도 입게 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는 거, 변화에 저항하는 거,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반동 또는 복고라고 해요. 뭐 복고는 뭐 복고풍, 뭐 복고음악 하듯이 이거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새로운 걸 바탕으로 뭔가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거로 돌아가려고 한다. 반동 또는 그를 복고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문화가 변했을 때 뭐 새롭게 변해서 문화가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고 그리고 좀 더 발전하면 좋겠지만 꼭 좋은 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몇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보통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가 있으면 기술 발전이 훨씬 빨라요. 기술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먼저 치고 나간단 말이야. 근데 기술 문화가 빨리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비물질 문화는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습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절이라든가 법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도 해요. 그걸 우리가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해요. 문화가 늦다. 기술 문화보다 물질 문화, 그러니까 물질 문화보다 비물질 문화가 늦다, 지체된다라고 해서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기술의 발전, 그러니까 SNS 사용을 활발하게 되는데, 인터넷 사용을 활발한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윤리 의식 아니면 뭐 법제도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지 않단 말이야. 즉 기술의 발전, 물질 문화의 발전은 빠르지만 인터넷 윤리와 같은 비물질 문화가 빨리 함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가 지체된다 라고 해서 이런 것을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아노미. 요거는 우리가 1탈할 때 배웠죠. 그러니까 뭔가 너무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가치관의 혼란이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의 가치관이 있었는데 새로운 가치관이 막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맞는지 저거 맞는지 혼란이 발생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유교적인 집단적 가족 문화를 바탕으로 생활했었는데 새롭게 서구식의 개인주의 가족 문화가 들어오는 거야. 이럴 때
다 같이 함께 으쌰으쌰 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걔네 개성을 중시해주고 뭐 걔네 독립성을 강조해주는 게 중시한가? 이런 가치관들이 충돌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게 아노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 정체성 상실 되겠죠. 뭐 무분별하게 외국 문화가 들어왔을 때 우리 거는 후져, 우리 건 구리니까 외국 것만 주장할래. 그러면 우리 건 점점 사라지고 외국 것만 남게 되겠죠. 특히 문화 동화 현상을 동반할 때 우리 정체성이 상실된 위험이 크겠죠. 이렇게. 오늘 있는 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림은 문화 변동 요인을 A, D로 구분한 것이다. 이것은 각각 발명,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학 전파 중 하나이다. 그럴까요? 첫 번째, 사회 내부의 요인에 의해 나타났다. 이 중에서 내부적 요인은 하나밖에 없지. 그것은 발명이죠. 다른 문화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었다. 즉 아이디어만 들어와서 새로운 걸 자극했다. 즉 B는 자학 전파죠. 세 번째, 매체에 의해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매체에 의한 거는 간접적으로 전파된 거니까 C가 간접, D가 직접 되겠죠. 첫 번째 사례 볼까요? 다른 나라 기성 종교의 교리와 체계를 응용하여 신흥 종교를 창시한 사례. 이건 뭐에 해당되겠어요? 만들었으니까 발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나라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새롭게 종교를 만들었으니까 요거는 자학전파에 가깝겠죠. 2번, 한류 드라마의 인기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늘어났다. 즉 한국에 대한 문화가 전파됐는데 뭘 통해서? 직접 간접,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파된 거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간접 전파에 대한 거다. 3번에 독일에서 구텐베르크가 인쇄 기술을 만들어 자국 내 지식 보급에 기여했다. 이거는 없던 게 새롭게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는 발명이 되겠죠. 4번에 서아시아 지역에서 종교 의식에 사용되던 커피가 유럽에 전해졌다. 커피는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고 직접 전해졌겠지. 이렇게. 커피 물건 자체가 커피 콩 자체가 전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직접 전파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 될 거고. 5번에 미국에서 배구가 처음 보완된 건 뭐겠어요? 이거는 발명되겠지. A 맞아. 근데 선교사가 한국 청소년들에게 처음 배구를 지도한 사례. 선교사가 와서 가르쳐줬어. 그럼 이거는 간접이 되겠죠. 그래서 선교사가 한국 청년들에게 처음 배구를 지도한 사례는 이거 직접 전파가 되죠. 직접 전파가 되니까 C가 아니라 D가 돼야 되지.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문제. A국이 B국을 정복하여 문화 이식 정책을 시행했다. 즉 정복했대요. 이걸 우리가 강제적 문화 전파라고 하는데 일단 알아두고. 그래서 B국에서는 A국 언어가 널리 쓰이게 되면서 B국 언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됐다. 즉 기존 게 있었고 새로운 게 들어왔어. 근데 기존 게 사라졌대요. 새로운 것만 남았대. 그래서 이건 뭐라 해? 문화 동파라고 하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A국에 유학하여 A국 언어를 학습한 C국의 상류층 자녀들은 이거는 유학했으니까 자발적인 거죠. 정복같이 강제적으로 하는 걸 강제적 문화적 변, 자발적인 거는 자발적 문화적 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귀국 후에도 애국 언어를 사용했다. 이후 애국 언어가 확산되면서 C국에서는 애국 언어도 널리 쓰게 됐다. C국 언어도 쓰이고 애국 언어도 쓰이고 이거는 문화 변동 양상 중에서 공존이 되겠죠. 함께 존재하니까. 그래서 기록 보면은 비국에서는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그렇죠. 바깥에서 들어온 거지. 맞죠? C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유학한 거니까 자발적인 거지. 그러니까 정복.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게 이제 강제적 문화 접변이 되겠죠. 정복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디귿. 비국에서는 문화 동화. 맞지? C국에서는 공존 나타났죠. 리을. 비국에서는 직접 전파. 마치 직접 정복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C국에서도 여전히 유학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으니까. 둘 다 직접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 된다. 세 번째 문제 보면은 문화 접변의 결과 중에서 A, B가 있는데
A 보면은 사례 땡땡국에서 고유 언어와 외래 언어를 모두 공용으로 사용한대요. 함께 쓴다는 거죠. 이게 공존이었죠. 미국에서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대. 퓨전, 융합이죠. 그럼 가나다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는가 보면은 가에는 외래 문화 요소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었다. 이건 뭐였어요? 이건 자학점파였지. 그러니까 가는 틀렸죠. 나에서 땡땡국에서 전통적인 온돌 문화와 외래 침대 문화가 혼합된 돌 침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와 외국 문화가 만들어서 새로운 돌 침대 만들어졌다. 이건 융합 사례로 적합하죠. 디귿에 다에는 고유한 문화의 정체성이 남아있음이 들어갈 수 있다. 문화 공존에서는 우리 것과 외국 것이 함께 존재하니까 우리 정체성이 남아있지. 그럼 문화 융합은 어떨까요? 문화 융합은 우리 거에 고유한 정체성이 남아있을까 없을까? 남아있겠죠. 합쳐져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께 결합된 거에 남아있다는 거지. 즉 돌침대에도 우리의 온돌 문화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유한 문화의 정체성이 남아있다. 이거는 둘 다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문화 동화는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지. 우리 건 없어지고 외국 것만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점 그리고 문화 동화의 차이점이 될 수 있겠죠. 요 고유 문화의 정체성이 남아있다라는 말은. 그리고 A와 B의 구분 기준은 외래 문화의 자발적 수용 여부이다. 요거는 상관없죠.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문화 공존할 수도 있고 융합될 수도 있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는 각각 발명, 발견,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직접 전파 중 하나이다. 먼저 첫 번째,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인가? 아니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었는가? 그럼 A가 뭐가 되겠어? 이거는 발명 되겠죠. 발명. 이거부터 합시다. 외국 문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는가? 이게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든 거니까 자극 전파 되겠지. 매체에 의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는가? D가 간접 전파, E가 직접 되겠죠.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A는 발명, B가 발견되겠죠. 이걸 통해서 답을 찾아보면은 1번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모두 A를 통해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발명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고 활 같은 것도 발명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어떤 새로운 체제 같은 것도 발명을 통해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답이 1번 되겠지. 2번 특정 종교의 창시는 비의 사례이다. 종교의 창시는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죠. 만드는 거니까. 틀린 거죠. B가 아니라 A가 되겠죠. 3번 상호 인적 교류가 없는 집단들 간에는 D를 통한 문화 변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 상호 인적 교류가 없을 경우에 간접 전파가 이루어지겠지. 인적 교류가 있다면은 직접 전파가 이루어질 거고. 그러니까 D가 아닌 이거 바꿔야겠죠. 답이 되려면. 4번 간접 전파와 달리 직접 전파는 자극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이것도 아이디어가 직접 전해질 수도 있고 아이디어가 간접적으로 전해질 수도 있죠. 이렇게 상관없죠. 이렇게 D와 E 모두 C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은. 5번 AB와 달리 발명, 발견과 달리 자극 전파와 간접 전파, 직접 전파는 문화 지체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 또한 발명, 발견 다 마찬가지죠. 이 모든 원인들이 문화 지체 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이게 기술 발전이라면 기술 발전의 이런 문화 변동의 원인이 기술 발전을 자극하고 근데 비물질 문화 어떤 관습이나 법 같은 거에 그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A, B, C, E 모두 문화 지체 현상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나머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워낙 지금 수업 시험이 꼬이다 보니까 이제 뭐 온라인 수업만 하는 반이 있고 오프라인 수업만 하는 반이 있고 둘 다 하는 반이 있어서 수로 어떻게 될지는 여기 학교 오면 그때 얘기해 줄게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